여러분은 정직한 샐러리맨이 되어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다 듣더라도, 그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단순하고 쉬운 선택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사회 경험이 적거나 윤리, 도덕 의식이 남보다 투철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과 부의 규모가 개인의 인격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답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정직한 직장인과 사기꾼에 가까운 성공한 기업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이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199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 스트래튼 오크먼트사를 설립하고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주식 사기 혐의로 깜빵에 갔던 조던 벨포트가 주인공입니다. 조던 벨포트는 다양한 공기업들의 자문위원이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기고 활동을 할 정도로 저명 인사였습니다. 출국 이후에는 성공학을 강의하면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캐칭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전 세계 40개국에서 출간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죠. 이 영화 마지막 강연 장면에서는 자신으로 분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소개하는 사회자로 카메오 출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상영 시간은 179분이나 되는데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1등 공신은 기막힌 연출과 구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마틴 스콜세즈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도골적으로 19금 묘사가 나오고요. 또 마약, 파티, 향락만 가득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락영화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날리는 통렬한 풍자와 비판의식 가득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즈 감독은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성난 황소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호흡을 맞추면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2002년부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갱스 오브 뉴욕, 에비에이터, 디파티드, 셔터 아일랜드를 거쳐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5 작품을 작업을 하면서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명감독이 멍석을 깔아주고 또 그 위에서 명배우가 신들린 연기를 보였으며 원작 소설도 워낙 좋았던 덕에 흥행할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조던 벨포트는 월스트리트에 취직한 후 브로커로서 성공하고자 아주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런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라는 블랙 먼데이 사태를 만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죠. 블랙 먼데이는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22.6%나 폭락한 사건입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전에 주가 회복을 하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죠. 이 사건 이후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조던 벨포트는 월스트리트를 떠나서 페니스탁을 다루면서 수수료가 거래가의 무려 50%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월스트리트에 적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전략을 실행한 결과 그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죠. 하지만 술과 파티, 여자, 마약 등 범법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은 FBI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조던 벨포트를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바라보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벨포트를 성공한 기업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 한 방이니까 화끈하게 한탕하고 걸리면 까짓 거 몇 년 살다 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판을 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인생의 짧은 시간만 고생을 하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면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시각이라면 조던 벨포트는 롤모델로 아주 충분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직장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던 벨포트는 마약에, 불륜에, 사기에 또 법을 위반하는 이기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서도 그런데 조던 벨포트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사법부와의 유대관계를 이용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기득권들의 행태는 다르지 않다고 봐야죠. 윤리적으로는 조던 벨포트와 같은 사기꾼을 비난하지만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그들의 밑에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개미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영화의 결말에서 파티와 활락, 마약과 여자로 얼룩졌던 160분의 분위기가 진지하면서도 공부하는 분위기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에 어색해하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왜 결말을 이렇게 처리한 걸까요? 감독이 이 영화를 돈과 권력에 환장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도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벨포트는 실제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세일즈 강의를 하고 자기의 책을 팔아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요. 정열적으로 성공 비결을 강의하는 조던 벨포트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아주 부럽다는 탐욕의 빛이 역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수단에 상관없이 성공만 부러워하는 관객들이야말로 벨포트 같은 사기꾼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벨포트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은 한 비슷한 사기꾼들이 망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마틴 스콜세즈 감독의 예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은 부자와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돈은 수단에 불과하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월가를 통렬하게 비판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1987년작 월스트리트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고든 게코는 탐욕은 좋은 겁니다. 탐욕은 선이에요 라는 말로 유명해졌죠. 후속작인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한 2011년작 마진 콜 역시 월가 금융회사의 도덕적 타락과 탐욕을 조명하면서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들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민낯과 눈앞의 이익의 윤리와 도덕심마저 팔아넘기는 기업가의 탈을 쓴 사기꾼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영화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